자, 2주차 OX 문제를 통해서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했는지. 비진리 표시, 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했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된 도달주의라는 거 봤죠. 또 수령 능력의 문제 봤고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봤습니다. 그거 관련된 것들이고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비진리 표시죠. 비진리 표시.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게 비진리 표시죠. 거짓 증여나 거짓 사직서 제출 같은 것들이 비진리 표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진리 표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었죠? 진의의 뜻이죠. 비진리 표시에서 말하는 진의는 첫째,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 중에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게 진의의 뜻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죠. 무효인데 우리 가장매매에서 봤죠. 갑이 채권자의 강제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넘겨줬을 때 갑의 채권자가 그 땅을 경매 넣으려면 을 등기를 말소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그랬죠. 무효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오게 됩니다. 가장매매와 같은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은 가장매매와 같은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3번 108조 2항의 제3자. 108조 2항에 보면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보호되는 제3자가 있었죠. 그 제3자, 어떤 놈이 제3자였죠?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허위 표시를 통해 형성된 외형상 법률관계, 뭐라 했죠? 가짜 권리관계. 그거를 모르고 거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짜 소비대차에 따른, 이게 허위 표시죠. 가짜 채권을 진짜로 착각하고 돈 주고 산 사람, 이 사람이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33의 기출 답입니다.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죠. 자, 4번은 차고와 관련된 건데요. 차고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고 있어야 차고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동기의 차고는 의사표시는 일치하는 경우라 그랬죠. 따라서 동기의 차고는 원칙적으로 차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의 차고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는 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돼서 알려진 경우, 또 하나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이 경우에도 차고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 옳은 지문이죠. 5번 차고와 관련해서 주요 부분의 차고인 것 아닌 것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그 중에 주요 부분이 아닌 것 외운 게 있었어요. 시가차고, 면적차고 지분 부족, 소유자 차고, 가압류 등기 원인 무효, 공동상속인을 단독상속인으로 차고, 뭐 외워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이거죠. 시가차고는 중요부분의 차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6번 제3자의 기망으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자 그랬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 이게 의사죠. 근데 어디다 서명했어요?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죠. 이게 표시죠. 기망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게 뭐라 그랬죠?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라고 그랬죠. 이런 기망에 의한 표시상 착오의 경우에는요, 사기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사기 취소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불일치하잖아. 그러니까 사기 취소는 안 되고 차고 취소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기망과 가서 위법성 여부죠. 그 중에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를 속인 것은 위법한 기망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시가 묵비, 과장 광고, 이건 위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파트 분양하면서 공동묘지 조성 사실 알리지 않은 거, 대형 백화점 변칙 세일 정도 돼야 위법한 기망이라 그랬습니다. 8번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했습니다. 자, 110조 2항 기억나세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합니다.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에는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습니다. 이럴 때 110조 2항 뭐라고 돼 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대를 기억하자 그랬죠.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선의 무과실 이렇게 돼 있죠.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이게 뭐예요? 무과실이죠. 알지 못하니 뭐예요? 선이죠. 그럼 합치면 뭐예요? 선의 무과실이죠. 선이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죠. 틀렸죠. 과실 없이 알지 못한을 선이 무과실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달리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9번은 사기와는 달리 강박은 정도에 따라서 강박의 정도에 따라서 강박을 당한 사람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온몸에 얼어붙는 박탈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침해되는 경우가 취소고 박탈되는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죠. 옳은 질문이죠. 강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됐다 그러면 무효입니다. 예전에 요거를 요런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틀리게 지문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의사결정의 자가 박탈되는 정도라면 무효입니다. 무효. 10번은 의사표시한 사람이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다음에 사망을 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즉 발신 후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니까 틀렸죠. 발신 후 사정 변경이라고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죽거나 피한정 후견인이 되거나 피성년 후견인이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상대한테 도달할 테니까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111조 2항 조문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진의 표시부터 의사표시로 발생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지금 제가 체크해드린 게 전부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었을 때 잘 안 와닿는다 싶으면 여기에 관련된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모른다고 해서 저 자식이 뭐 이렇게 모르는 얘기만 하고 자빠져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저걸 몰랐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럼 그 부분을 체크했다가 또 듣고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 반복해서 여러분 걸로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년 7, 8월가에서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비정상자 의사표시 OX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